4차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솔직히 저는 18세기 후반 영국의 산업혁명도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역사 그렇게 좋아하질 않았어가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도서관에 가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다룬 책도 비슷한 유사한 책도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읽은 책은 키 출판사가 출판한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강명구라는 작가의 책인데요. 크기도 좋고 표지의 일러스트도 굉장히 아기자기한 게 쉽겠구나 했는데, 역시나 4차 산업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 확실히 우리가 4차 산업이라는 주제 아래, 그리고 4차 산업이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18세기 후반 영국의 1차 산업혁명,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2차,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3차를 거쳐서 그동안 어떤 부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하게 다가왔고, 또 어떤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익숙함이란 이름으로 돌변하여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닌 무딘 것처럼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매력적인 책입니다. 사실 뭐 요새는 아니구나, 좀 됐죠. 뭐 스마트 가전그래서 집에 들어오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에어컨 켜지고 보일러 켜지고, 편리한 거죠. 조금 편리한 거 맞아요. 집에 와서 추워 죽겠는데 보일러 켜면 몇십 분 걸리고, 집에 와서 더 돼지겠는데 에어컨 켜면 땀도 나죠. 그런데 그런 편리함이 우리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점들이 과연 우리에게 득인가? 그런 기다리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소멸하는 것들로 인해 우리가 과연 또 다른 이면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것들이 막연하게 우리에게 다 득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뭐 대안은 없습니다. 차선도 없고. 하지만 그런 편리함들이 단순히 편리한 것뿐이지 결코 좋은 것으로 뻗어나가지는 않는다라는 게 제 궁극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구한테 파일을 보내면 그 파일은 나한테도 있고 친구한테도 있지만, 친구가 수정한다고 내 파일이 수정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는 사실 익숙하죠. 뭐 포털에서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계정당 30기가면 뭐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도 그동안 찍은 스마트폰 사진들이 제 그 연두색 포털 클라우드에 있긴 하지만 이제 고작 20기가가 채 안 될 정도예요. 대단한 거죠. 10여 년 넘는 사진들이 20기가도 안 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게 또 클라우드에 공짜로 가상의 공간에 제 아이디의 방 안에 있다는 것도 웃기고.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눈여겨봤던 점들은 산업혁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독일과 미국, 중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뭐지? 갑자기? 왜 독일이 튀어나오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구나 라면서 쭉 읽어봤는데, 결국은 이런 거였어요. 영국이 최초의 산업혁명을 시작했고, 독일은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약간의 과도기를 겪긴 했지만, 또 새로운, 사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자체도 독일의 포럼에서 가장 처음 나온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국은 결과적으로 스파이이기도 하고, 뭐 미국에는 책 속의 표현을 빌리자면 신적인 존재였던 어떤 인물이 영국에서 몇몇 기술을 세벼와서 미국에 정착화시켰던 일도 있고, 또 그리고 중국은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4차 산업혁명 전략을 통해서, 뭐 사실 지금은 뭐 미국과 맞짱을 떠도 이길 수도 있을 만큼의, 이게 단순히 또 인해 전술은 아니에요.
자본도 있고 땅덩이도 있고, 다만 좀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좀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중국은 충분히 세계를 씹어먹을 정도의 강국이 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세계 근현대사의 산업혁명을 기조로 하는 역사 이야기, 그리고 뭐 홈스마트, 클라우드 서비스, 배터리, 블라블라블라, 농업 이야기도 꽤 진지하게 나옵니다. 그 지은이의 장인어른을 주제로 하는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생각하는 바를 많이 주는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꽤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는 솔직히 인공지능을 믿지는 않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인공이잖아요. 인공. 억지로 만든 거거든요. 스스로 자각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우리들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의 수십, 수백, 수천, 수십억 뭐 헤아릴 수 없는 경우의 수와 사례들을 넣은 데이터의 집합체인데, 이것들이 판단하는 결과들이 또 우리한테 얼마나 득이 될지, 우리 뭐 숱하게 영화들로 봤죠. 뭐 AI라는 영화도 있었고, 마이너리티 리포트, 물론 인공지능은 아니었지만 예지자라는 또 초현실적인 존재에 의해서, 물론 모두 다 원작이 있었던 영화기도 했고요. 근데 이 알파고라는 존재가 이세돌과 대국을 해서 흘러갔던 이야기, 그리고 알파고가 또 나중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표시하는데 까먹었다. 뭐 알파고 마스터 블라블라블라, 사실 봐도 어렵잖아요. 근데 이 책 안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 바둑을 둔 케이스를 갖고 만든 인공지능과 그런 케이스들을 무시하고 오로지 바둑의 방법만을 인지시킨 인공지능이 싸움을 시켰더니 후자가 이겼더라. 인공지능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고 저는 감히 봅니다. 10년이 지나면 저희 아이가 만으로 20살이 되죠. 술, 담배도 할 거고 애인도 사귈 거고 적당한 때쯤에 군대에 끌려가기도 할 거예요. 2031년 중국이 지향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얼마나 실현되었을지, 또 독일이 격분하면서 준비했던 4차 산업은 또 얼마나 현실화되어 있을지,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모든 것들이 다 깡패처럼 이루어진 미국은 또 얼마나 전 세계를 주름잡을지 기대는 되지만 솔직히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류의 책을 읽는다는 건 가장 즐거운 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물론 뭐 내러티브나 스토리텔링이 빼어나고 뭐 옛날 표현, 현재 표현, 뭐 세련된 뭐 여러 가지 문맥들이 등장하는 소설도 저는 물론 좋은 장르라고 보지만, 사실 더 이상은 소설을 읽지 않기로 개인적으로 선언한 제게 이런 종류의 책들은 마치 매일 밥만 먹다가 오랜만에 돈가스를 먹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돈가스가 도대체 뭘 넣는지는 모르겠는데 맛은 있어. 아무튼 맛은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4차 산업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들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혹은 더 추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준비하셔도 좋고요. 준비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니까.